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욕망의 개다리입니다. 벌써 가을이네요. 날씨가 되게 무척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텐트를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텐트 외에도 여러 가지 용품들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텐트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제품은 니모에서 나온 오로라 리치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같이 소개시켜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아무래도 텐트다 보니까 이 제품을 피칭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품의 특징과 장점, 단점, 그리고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칭을 하기 전에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봐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오로라 리치 2P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일단 구성품들이 나오죠. 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형태의 그라운드 시트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깔아주시고, 제가 이제 주로 텐트를 칠 때 요즘에는 텐트 안에 들어있는 기본 팩은 거의 안 씁니다. 기본 팩 자체가 뭐 튼튼한 편도 아니고 제가 좀 아쉬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Y자 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텐트를 치실 때 기억하시면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먼저 그라운드 시트를 까시고 다른 거를 하시기 전에 한 포인트 내지 두 포인트를 팩을 박아주고 시작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텐트에 그라운드 시트가 날리지도 않고 그 위에 딴 거를 설치를 하더라도 되게 불편 없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4포인트의 그라운드 시트와 2포인트의 이제 플라이를 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설치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포인트의 그라운드 시트에 팩을 다 받고 나면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팩만 박으면 거의 다 끝나요. 우선 내부에 있는 이너를 각 포인트에 맞게 펼쳐줍니다. 네 귀퉁이에 이너를 체결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폴대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특징이 이제 폴대를 슬리브에 넣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직접적으로 체결해 주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 텐트는 이제 후자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폴대 자체는 일체형이고요. 폴대를 체결하신 다음에 사이드에 보시면 그라운드하고 이너에 이 폴대 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폴대를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난 다음에는 텐트의 이너를 폴대에 체결을 해야겠죠. 이 부분도 되게 몇 포인트 없거든요. 텐트에 2포인트, 3포인트 밖에 없어가지고 무척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니모 텐트들의 특징인데요, 이건 리치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걸치는 부분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이 폴대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 헤드룸 쪽에 공간을 좀 많이 넓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양옆에 헤드레스트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폴대 설치가 끝나고요. 되게 간단하죠, 설치하는 게. 폴대 설치가 끝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 설치입니다. 네 포인트를 다 꽂으셨으면 다음에는 이제 텐트에 백팩을 놓는 앞부분 전시 공간이 조금씩 나오게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 플라이의 전면부를 앞으로 당기셔서 팩을 한 군데 박아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설치고요. 그럼 텐트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형태 자체는 뭐 일반적인 텐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실이 두 군데 있어요. 앞쪽에도 아까 하나 있었고 뒤쪽에도 이렇게 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가이라인을 추가로 설치하실 때 케이블을 묶어서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고리가 한 군데 있고 벤틸레이션도 여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그라운드 시트, 이너, 플라이를 한꺼번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형태는 그렇고요. 플라이를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이를 열었을 때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기타 짐 같은 거를 이 전실에 놔 주실 수가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고, 내부 공간은 아까 벤틸 쪽에 이렇게 열리는 메쉬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과 뒤쪽에 각 두 군데씩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 보시면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포인트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고요. 되게 간편한 구조죠. 대표적인 텐트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누워보면
공간 자체는 이게 투피 텐트다 보니까 딱 두 사람이 여유 있게 누울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갔을 때 뭐 모자르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고요. 1인용 뭐 머미도 괜찮고 사각도 괜찮고 다양한 매트리스를 사용을 했을 때 두 명이 누웠을 때 충분한 공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키가 190 정도 되는데 실제로 누워봤을 때 머리 위에도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부족함이 없다. 네, 요 텐트의 피칭, 내부, 외부 설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고요. 그렇다면 이 텐트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니모라는 회사에서는 텐트의 바리에이션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오토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쓰시는 텐트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트레킹을 하시거나 울트라라이트를 지향하시는 분들을 위한 텐트까지 엄청 많은 형태의 텐트가 나오게 됩니다. 텐트는 첫 번째로 이제 오토 캠핑을 주로 가시는 분들을 위한 텐트예요. 무게 자체는 2.7kg 정도 나오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2P 제품인데 3P 제품도 2.8kg 정도 무게가 나오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2P랑 3P랑 사이즈에 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의 무게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부피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 텐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토 캠핑을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는 텐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백패킹을 하실 때 이 텐트를 못 쓰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2.7kg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라운드용 텐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첫 번째로 완전 자립식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립이 어떤 장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자립식이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텐트를 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바다 쪽에 가셨는데 텐트를 피칭할 공간이 시멘트 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이면 자립식이 아닌 경우에는 피칭 자체가 안 되거든요. 어디에 팩을 박을 수가 없잖아요. 팩을 못 박는 곳에서는 자립식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반자립식이든 아니면 비자립식이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립식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텐트는 포시즌용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같은 때에도 제가 이 텐트를 작년 겨울에 무척 잘 사용을 했거든요. 내부의 공간도 넓고 저 혼자 쓰기에는 사실은 엄청 큰 텐트죠,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뭐 음식을 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잠을 자거나 활동을 할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텐트의 전고가 엄청 높아요,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 머리에 대한 헤드룸 공간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치고 걷기가 엄청 편하다는 게 장점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립식이라는 장점이 있고 팩은 토탈 앞에서 6개만 치면 되시거든요. 그라운드 시트를 칠 때 4포인트를 박으시고 전실이 있는 두 공간에 한 팩씩 더 박으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텐트 자체도 스킨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탄탄해요. 내수압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 정도가 이제 이 텐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요 메쉬망이 저는 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포시즌용이다 보니까 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메쉬망이 크게 나오질 않았어요. 위에만 조금 있고 벤틸이 있는 공간에도 이러한 메쉬망이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솔리드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겨울에는 엄청 큰 장점이기는 해요. 제가 이제 겨울에 이 텐트를 이용을 할 때 영하 한 5도 10도 되는 공간에서도 500W 정도 되는 전기난로를 하나 틀어놓고 잤을 때 한 번도 추워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을 정도로 텐트가 겨울에는 되게 괜찮아요. 공기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결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장점이긴 한데 망 자체가 작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여름이나 이럴 때는 답답하고요. 대신 이 문 자체를 열었을 때는 이 앞에 이제 플라이도 걷어주시고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는 정말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텐트를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드렸던 점 중에 하나가 이 텐트가 올라운드 텐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패킹을 가시는 분 사용하실 수 있고 오토 캠핑을 가시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올라운드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특화된 점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토 캠핑을 갈 때 이 텐트는 사실 작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다른 텐트 하나가 그 엑스패드에서 나온 아우터 3라는 제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제품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전실이 엄청 크게 빠져 있습니다. 전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게도 얘가 이제 2.7kg인데 걔가 이제 3.7kg, 8kg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kg 정도 더 추가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텐트를 갖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패킹에서도 큰 장점이 없습니다. 무게가 제가 2.7kg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 말고 이제 리모에서 나오는 트래커라는 제품이나 호넷이라는 제품들 보면은 호넷 엘리트가 아마 1kg 미만이죠. 2P 제품이 제가 900g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안에 이제 스커트가 밖에 외피에 스커트가 달려서 나온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1.3kg 정도 패킹 무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가 2.7kg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운드다 보니까 딱히 특별한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텐트의 단점이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텐트 어떤 분한테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 나는 이것저것 사모으는 취미가 있다기보다는 텐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활용을 하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텐트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토 캠핑을 갈 때 세트기도 좋고, 피칭하는 데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칠 수 있고 피크닉 갈 때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름에 좀 덥다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플라이를 걷고 앞뒤에 문을 다 열어놓으면은 통풍은 정말 끝장나거든요. 다 열려있으니까 당연히 통풍이 좋겠죠. 그래서 여름에도 쓰기에도 괜찮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긴 하죠. 올라운드 제품 하나만 갖고 다 쓰기에 좋다, 하지만 특장점은 없다 라는 게 이 제품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텐트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제품은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텐트를 구매해서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느냐. 첫 번째, 나는 BPL을 추구한다, 또는 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제품을 찾고 싶다, 특장점이 있는 제품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은 어울리진 않습니다. 오토 캠핑을 갈 때 평안하고 넓은 텐트를 쓰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제품보다는 뭐 큰 전시령 제품도 많고요. 그 다음에 백패킹을 갈 때 나는 가볍고 BPL처럼 아주 가볍게 편하게 갔다 오는 걸 추구한다, 이 제품 역시 또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7kg 정도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백패킹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올라운드형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 이 텐트를 사겠는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살 거예요. 제가 이제 오토 캠핑용으로 다른 제품을 요즘에 주력으로 쓰고 있다가 이 제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백패킹용으로 사용을 하자니 이 제품이 좀 많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오토 캠핑용 텐트는 제가 하나가 있으니 백패킹용으로는 호넷이나 아니면은 트래커 정도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백패킹용으로는 아쉬운 제품이기는 해요.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도 거의 끝났고요. 이제 캠핑 가기 제일 좋은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또 여러분의 캠핑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텐트 방출하고 나면은 다른 친구를 또 제가 들고 오겠죠. 알찬 유익한 리뷰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